세상이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사람이 돼요. 공격적인 사람이 돼요. 이놈의 정말 싫은 세상. 이 싫은 세상 살면 뭐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차라리 그게 낫네. 자기한테 공격이 오면요. 자기를 자해하거나 자살을 해요. 타인 공격으로 가면 타인을 해쳐요. 좀 더 파괴적으로 가면은 타인도 해치고 자기도 해쳐요. 죽이고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혼자 죽기 억울해. 같이 죽자. 자기만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특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특권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돼.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행동을 해도 돼. 왜? 난 너무 불공평하게 당하고 살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완전 말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고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행동화가 되는 거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비단 갑자기 며칠 사이에 몇 주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발생됐을 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원만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겠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발단의 원인은 그쵸. 가정에서 기승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학대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부모의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린 시절 왕따를 경험했다든지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대인관계가 안 된다든지 운둔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상동기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와 관계는 괜찮았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질렀을까를 봤을 때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관계는 나쁘진 않았는데 학대하거나 괴롭힌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근데 물론 부모하고 그 관계가 나쁘고 안 나쁘의 관계는 표면적인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게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불만이 생기는 것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죠.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대인관계잖아. 사람들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웃으면서 좀 해소하기도 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풀잖아요. 대인관계가 안 되고 사회성이 낮아.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야. 혼자 고립돼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요. 해소가 안 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분노가 이제 이렇게 눈동자가 불러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런데다가 갑자기 욱 올라오면은 흉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행복해 보여서 찔렀다. 호신용 무기가 판매율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지금. 왜냐면은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다 보니까 특히 20, 30대 여성들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이 20, 30대라고 해요. 그래서 호신용 무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특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스프레이 총 있잖아, 스프레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가스총 같은 비슷한 거나 아니면 눈 따갑게 하는 이런 거. 그것도 있지만 딱 잡아당기면 소리 크게 나는 거 있잖아요. 아, 경보음. 네. 잡아 뽑으면 소리 크게 나는 거. 호루라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하게 되면.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예전에는 이 범행 자체가 늦은 시각, 새벽. 지금은 낮 2시, 3시. CCTV 있던 말던. 시간이 없어, 이제는. 부산 조절자비 사건에 1심에서 징역이 12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20년 선고가 됐대요. 왜 늘어났냐면 한기퉁이로 끌고 가서 성폭행 흔적이 하려고 했는데 인기척이 나서 도망갔대요. 근데 만약에 인기척이 없었으면 저질렀고 남았죠. 바지에 DNA까지 묻었다고 할 정도면 시도를 했던 거죠. 그게 아파트 아닌 거잖아요. 빌라 앞 안에 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소리가 계속 울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놀라서 도망을 가거나 갈 거 아니에요. 대낮에도 길을 가다가도 블루투스 음악 듣지 마. 뒤에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들. 결국은 모든 게 피해자의 몫이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몸을 지켜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는 걸 내가 어떻게 돼. 늘 길을 다닐 때도 뒤를 자꾸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거고 어디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도로에서부터 여성이 앞에 가고 남성이 이제 뒤에 가는데 같은 아파트까지 들어가게 됐고 같은 동에 갔고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같은 층에서 내렸어. 아우.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자기는 옆집 남자였어. 옆집 남자였어 했을 때는 나중에는 안심을 하잖아. 아, 그쵸, 옆집 사는 안심하죠.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요즘엔 옆집 남자라고 안심이 될까요? 우정부 사건 봐봐. 동네 주민인 거잖아. 어쨌든 같은 층에 아파트 산 사람인 거잖아요. 같은 라인에 같은 층에 산 사람이어도 단둘이 타는 거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돌변하면 어떡해? 옆집에 사는 사람, 주변에 사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깨지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엘리베이터 탈 때도 여성이 타 있으면 내가 타면 이상하게 계속 경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남성분들도 괜히 이제 뒤로 물러서거나 혹시라도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 보내고 난 다음에 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안 타겠죠.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이런 범죄들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림동 그 사건 이후로 협박하겠다. 길거리에 나와서 여성들도 죽이겠다. 봤어요. 예. 다 이제 대놓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러고 있을까? 법이 안 무서웠나? 저는 뭐 이런 그럴 생각도 수도 있겠죠. 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는 이미 10년 전부터도 계속 있긴 했었어요. 근래에 이게 좀 더 많이 보여지고 더 심각해지고 불특정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유도 찾을 수도 없고 결국은 이유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정신병을 갖고 있거나 전과범이다.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든지 법을 다시 뭐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범죄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계속 이거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왔더라고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답답할 것 같아요. 통계가 없으니까. 불려책이 난 항소심 선고날 네.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네. 대통령께서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좀 더 법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야 돼요, 정말. 신상공개 확대해야죠. 신림동 사건도 신상공개 했잖아요.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도 걱정되는 게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범죄자가 내 옆 동네 혹은 옆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아니면 그들만 살 수 있는 데를 아예 그냥 진짜 옛날처럼 실미도처럼 만들어가지고 보내버리든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어느 한 곳에 몰아놓고 그러니까. 보호감찰소의 이런 직원들이 아예 거기를 딱 감시하고 지금 조두순 한 명 때문에 안산 그 지역에 경찰관들 수시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봐봐요. 전자발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약물까지 나오고 거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었는데 과연 어떤 게 정말 효과적일까? 범죄자들한테는 돌려차기나 의정부나 다 그거를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인 거고 이들이 나중에 다시 출소하고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법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방어기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불안하면 방어기제를 쓰는데 전치라는 방어기제예요. 남에게 화풀이하는 방어기제거든요. 남에게 화풀이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나 나보다 약한 대상한테 덜 위협적인 대상한테 화풀이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열등감이 많고 나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본인이 해소할 수 없으니까 남한테 화풀이하는 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어기제를 많이 쓰는 범죄자들이 보여지는 거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장 씨라는 그 사람이 19살짜리 여고생을 수차례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